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동명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우선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럼 동명사라고 하는 것의 정의, 개념은 뭐냐면 말에서 풍기는 것처럼 자, 동사 있죠? 여러분들 동사 다 아시죠? 그죠? 자, 동사를 갖다가 뭘로 바꾼 거예요? 명사로 바꾼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자 가다 그죠? 이 가다라고 하는 것을 명사로 바꾸면 이런 말이 돼요. 가기 또는 가는 것 어때요? 명사가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바꾸다면 가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 go죠, 그죠? 자 그러면 가기 가는 것으로 영어로 바꾸게 되면 자, go 뒤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ing를 이렇게 붙이면 요게 가기 내지는 가는 것이란 뜻이 돼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형태는 자, 어디에다가 동사에다가 무엇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ing 형태를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그 의미는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같은 얘기예요. 같은 뜻이에요. 뭐뭐 하기 내지는 뭐뭐 하는 것. 이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그죠? 그럼 이 동명사가 품사상 따져보면 명사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명사기 때문에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슨 역할이냐면 바로 주어 역할이다. 그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형태는 어떻게 되냐? 예문을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learn이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ing를 붙였네요. 그러면 이건 배우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죠? 배우는 것. 근데 무엇을 배우냐 하면 a foreign language 그랬죠. 그죠? 외국어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다음 보니까 takes라고 하는 뭐가 보이죠? 그렇죠. 동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은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죠. 그죠? 영어에서 동사 왼쪽은 주어 자리가 돼요. 근데 그 주어의 모양을 잘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원형 ing 생겼죠? 이걸 바로 동명사 주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형태를 쓰실 땐 여러분들 이런 형태를 하나 기억해 주세요. 문장 처음에 동사원형 ing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다가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동사는 반드시 단수 동사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마침표가 끊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형태를 잘 보세요. 처음에 동사원형 ing 나왔죠. 그죠? 그리고 가다가 뭐가 나왔어요? 단수형 동사가 나왔죠. 그죠? 그럼 이때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 해석하는 방법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그죠? 주어니까 은은이가 붙이죠. 그래서 자 takes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동명사는 목적어로서의 역할도 한답니다. 목적어. 자, 그 형태 잠깐 볼게요. 예문. 자, 주어가 나왔고요. I로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finished라고 하는 끝내다, 마무리하다라는 동사가 보이죠. 그 동사 오른쪽을 보니까 동사 원형 ing 형태가 보여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뭐다? 동명사 목적어다. 왜 목적어가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동사를 끝내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끝내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죠. 무엇을 끝내냐 말이죠. 그죠? 무엇을 끝내냐? 그런데 쓰는 것을 끝냈다라고 해서 동명사가 그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형태를 적어 본다면 주어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동사 뒤에 동사원형 ing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요 앞에 동명사 앞에 동사 자리 있잖아요. 동사 자리에는 아무 동사나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finish라고 하는 요 동사는 뭐뭐 하는 것을 끝낼 수 있죠. 뭐뭐 하는 것을 즉 동작을 끝낼 수 있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동사 중에 it이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it이라는 동사도 무엇을 먹다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의 개념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동사인데 그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자 동명사 sing 한번 써볼게요.
보다에서 보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죠? 보세요. 말이 되나요? 의미가 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 보는 것을 어떻게 먹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it이라는 동사는요. 뒤에 동명사를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다시 정리해서요. 요 동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 동사가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동사들만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목적어 역할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속에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어. 그 형태를 정리해 보면 자, my hobby가 주어고 is가 동사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ing 읽는 것. 따라서 나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죠. 책을 읽는 것이 나의 뭐고요? 취미고요. 그 다음에 취미가 책을 읽는 것이라고 정리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동명사는 누구랑 같아요? 그렇죠. 주어랑 같죠. 그죠? 즉 주어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서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냐면 동격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럼 이때 동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죠.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잖아요. 내 취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요. 그죠? 자, 그러면 형태를 적어 본다면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가 나와요. 비동사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비동사. 그리고 나서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오냐면 동사원형 ing가 나옵니다. 그때 ing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야 동명사가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예를 들어서요. 이거 한번 보세요. I am studying 한번 볼게요. I am studying입니다. I am studying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요. 자, 비동사 뒤에 똑같이 동사원형 ing 나왔죠. 그죠? 형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요. 해석이 나는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어색하고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그죠?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럽죠. 그죠? 이때 그렇다면 studying은요. 동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현재 분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동사랑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 동작.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동사 합치면 무슨 뜻이 되냐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 됐죠? 현재 진행형은 여러분들 비동사 합쳐서요. 그죠? 근데 비동사를 빼고 studying만을 이야기할 때 얘는 현재 분사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구분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동명사의 마지막 역할 네 번째가 뭐냐면, 자, 전치사의 목적어로서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예문 보세요. at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치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치사 뒤에 만약에 study라고 하는 공부하다라는 요 동사의 모양을 그대로 갖다가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치사 뒤는 누구 자리예요? 그렇죠. 전치사 뒤는 영어에서 명사 자리예요. 그러면 명사 자리니까 동사인 study를 뭘로 바꿔야 돼요? 명사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동명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study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동명사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어요.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거를 살펴볼 거냐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동명사를 여러분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에. 자, 그러면 그 동사들이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 꺼리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자, 요거를 써보면 우리가 mind라고 하죠. 마인드. 그 다음에 즐기다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enjoy라고 하고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즐기다 했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다, 뭐가 있나요? give up이 있죠. give up. 그 다음에 피하다가 있어요. avoid 써볼게요. avoid. 그 다음에 연습하다는 practice 한번 넣어볼게요. practice. 그 다음에 끝내다 finish가 있죠. 그 다음에 버리다 포기하다가 뭐가 있냐면
abandon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abandon. 그 다음에 멈추다 stop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다 뭐가 있어요? suggest가 있어요. suggest. 제안하다. 자, 이와 같은 동사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keep이라는 동사도 뒤에 ing를 써서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 다음에 quit이라고 하는 거 그만두다. 알겠죠? 그죠? 이와 같은 동사들이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수백 개가 더 있겠죠.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근데 많죠, 그죠? 암기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거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메가패스라고 하죠. 메가패스. 자,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요 M이 의미하는 게 여러분들 마인드고요. 그죠? 마인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는 즐기다, enjoy, give up. 그 다음에 avoid. 자, P는 여러분들 연습하다, practice가 되겠고요. F 하나 집어넣어서 끝내다가 되겠고요. abando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op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uggest.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keep ing하고 quit ing 두 개만 좀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 올 수 없는 동사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가 문장 앞에 나왔으니까 의문문이네요.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가 돼요. 근데 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ing 형태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동사 뒤에 ing가 나와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동명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enjoy, mind, finish, suggest까지 있었죠. 그죠? 그런데 decide는 어때요? 언급이 안 됐었죠. 그래서 정답은 decide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 간단하게 하나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we gave up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give up이죠. 포기하다. 자, 포기하다 뒤에 solve를 알맞은 형태로 쓰래요. 그죠? 어떤 동사였어요? 뒤에 ing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죠? 그래서 solving 이렇게 해서 동명사화 시켜주면 되죠. 그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게 동명사 해설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